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하루 되셨나요?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두 가지 챕터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챕터는 월가의 컨센서스 중에 특히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앞뒤로 애널들은 어떻게 보는지 생각을 한번 모아보죠. 목표 주가로 봤을 때 현재보다 높은 목표가는 3개였고 낮은 목표가는 3개였고 지금과 같은 목표가는 1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배터리 데이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바그니노가 얘기했던 V2G, 샌디 먼로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살펴보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가의 컨센서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전후의 반응들입니다. 베어드, 크레딧 스위스, 오펜하이머, 로스캐피탈, 파이퍼 샌들러, 모건 스탠리, 웻부시가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그 중에서도 로스캐피탈과 모건 스탠리는 상당히 베어리시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애널리스트의 의견입니다. 베어드는 중립이긴 한데요. 현재의 가치보다 목표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빨간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332달러에서 배터리 데이를 본 후에 3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의 높은 밸류에이션과 상승 촉매제의 결연은 트레이딩의 기회가 된다면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행사에서 신기술과 함께 생산 계획을 살펴본다면 약 18개월 후부터 테슬라의 순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동사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런 펀더멘탈적 개선과 시장 내에서 교란된 포지션을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단기적으로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딩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데이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경기 침체 이후에 자동차 수요의 회복 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댄 레비인데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40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12개월 목표가가 400달러임을 감안한다면 지금으로 볼 때 이 역시 중립이긴 하지만 현재에는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말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매도세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견을 한번 같이 보시죠. 미래의 성장 기회를 시사했지만 생산량 확대는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배터리 기술이 발전된다고 해도 테슬라는 아직 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캐파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배터리 데이가 테슬라 주주들에 있어서는 뉴스에 파는 이벤트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세 번째 월가의 의견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콜린 러시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45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행사로서 배터리 셀의 디자인, 전기차 제조, 퍼포먼스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동사는 3년 내 25,000달러로 전기차를 판매하고 2030년까지 배터리 계획에 의해서 본다면 전기차의 캐파를 20배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생산 과정의 개선을 통해서 제조 비용과 자본 지출을 각각 56%에서 49% 낮추고 주행거리는 54%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이것이 가시화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의 딜리버리만 하더라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이라면서 이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나 오펜하이머는 당사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애널이죠. 로스캐피탈의 크레거원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이지만 이분은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 더 크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었습니다. 배터리 데이는 당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시장을 선도하는 배터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했고 배터리 전문가인 제프 단이 언급했던 100만 마일 배터리도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테슬라는 껍데기인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가장 불리시한 의견인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는 배터리 데이 이후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비중 확대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515달러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제조 공정이 소개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발전을 이룬다고 감안한다면 3년 내로 25,000달러의 전기차를 제조할 수 있을 거란 예상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데이 이후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죠. 이는 이 행사에서 획기적인 신제품 공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며 테슬라의 선도적인 지위는 계속해서 여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모건 스탠리는 차량으로서의 기업에 평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아람 조나스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으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272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약 28%나 낮아진 주가를 주장한 것인데요. 배터리데이에 대해서는 기대에 부응한 정도일 뿐 기대치를 넘어서진 못했다. 이러면서 배터리 기술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점과 투자 지출을 키울 수 있는 준비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 절감이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혁신성은 인정하면서 앞으로 2030년 기준 2천만 대의 차량을 팔게 될 경우 리스크는 배제한 채 보자면 테슬라의 주가가 모건 스탠리의 밸류에이션 모델상 두세 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다소 시니컬하게 지금의 목표 주가도 테슬라의 연간 전기차 생산 대수가 300만 대이고 타 전기차에 250만 대의 배터리를 공급할 거란 전망을 기인해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데이 이후에 리튬 산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테슬라가 리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함에 따라 리튬 섹터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의 증가에 따른 실적 향상을 기대했던 리튬 섹터는 악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SQM과 알버마를 언급하고 리튬 섹터는 계속해서 언더퍼폼을 지속할 거란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흥미로웠던 물리시한 의견을 제시한 웹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데이를 평가하면서 테슬라가 수년 내로 배터리 기술을 혁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는 수소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 수소전기차 기업들로 하여금 수소차의 이익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자신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테슬라 소식 두 번째 챕터입니다. 배터리 데이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일론 머스크의 얘기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발표 그리고 샌디 먼로나 배터리 관계 전문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Vehicle to Grid, V2G는 유용성이 낮다고 배터리데이 끝부분에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V2G는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V2G를 하려면 그리드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일 거란 얘기였는데요. 사람들의 이동성을 위해서는 이에 따라 고정형 스토리지인 파워홀과 자동차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동 발표자로 참여했던 배터리 및 파워트레인 수석 부사장 앤드류 바그닐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V2G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고정형에 비해서는 확실히 유용함이 떨어질 거라고 말한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NEF의 에너지 스토리지 분야 책임자인 제임스 프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정형 배터리의 흥미로운 점은 에너지 밀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에 따라 고정형 배터리 적용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고 이에 따라 그리드 안정을 통한 주파수 조절이 아닌 이제는 에너지 이동과 저장으로서 고정형 배터리를 더 많이 쓰겠다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리몬트에서 지어지는 파일럿 플랜트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완성될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 기준은 100GW시였는데요. 바로 시작되는 점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테슬라의 파일럿 공장은 같은 기가와트 대비 10분의 1 크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캐파로 볼 때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단일 배터리 공장이라는 계획입니다. 생산 라인을 늘리고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량 생산만 정말 가능해진다면 확실한 게임 체인저겠죠. 이에 대해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물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의 혁신성과 테슬라의 애자일 문화를 믿고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의 생각은 또 듭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머스크가 이룬 지점들, 로켓을 다시 회수하거나 차량의 대량 생산에 대한 것을 이룬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어떤 다른 기업이 이런 문화로 파괴적 혁신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데이 발표 거의 직후에 캘리포니아의 뉴섬 주지사가 발표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가솔린으로 구동되는 차들을 단계적으로 중단시키고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행정명령은 주에서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와 승용 트럭이 친환경차만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논거로서 운송 부분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전체에 탄소 배출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스모그의 80%가 발생하고 유독성 디젤 배출의 95%가 발생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 15년 내로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새로운 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돌아다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으로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11%를 차지합니다. 또한 이 뒤를 이어서 다른 주들이 계속 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전기차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뉴섬 주지사는 또한 친환경차는 미래의 산업이라면서 관련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벤치마크 미네럴 인텔리전스의 사이먼 무어스는
테슬라는 배터리데이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궁금함은 있었으나 명확한 것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면서 이어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새로운 4680 셀 및 제조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배터리데이 이전에 벤치마크 팀은 이 변화만으로도 셀 기준의 비용은 킬로와트 시당 97달러에서 85달러나 90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셀 폼팩터만 바꾸더라도 2년 안에 큰 도약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샌디 먼로는 이에 더해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2018년 그가 분해해서 하나하나 분석했던 모델 3의 셀 비용은 배터리 셀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56달러에 달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2020년 테슬라가 내놓은 모델 Y를 분해했더니 어땠을까요? 배터리 셀의 가격은 108달러로 급격한 다운을 보였다고 말하죠. 약 30%의 가격 절감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모델링에 따르면 이제 4680 셀 적용만 하더라도 비용이 14% 줄어듦에 따라 배터리 셀 가격은 93달러로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샌디 머노는 조금 더 흥분된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기존의 OEM들이었다면 배터리데이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자마자 바지에 지려버렸을 거란 점입니다. 조금 굉장히 과격한 얘기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테슬라가 스태킹한 이 슬라이드가 말해준 것은 당신이 내연기관차에 투자했다면 당신은 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숨겨진 짧은 세 가지 챕터는 테슬라와 관련된 그리고 V2G 관련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LA 메트로에서 약 200개 이상의 V3 슈퍼차저를 도입하겠다는 설치 계획을 테슬라가 내놓은 듯합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2019년 말 스톨 기준 15,000개, 스테이션 기준으로는 1,700대가 있었는데요.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스톨은 17,467대의 슈퍼차저와 1,971곳의 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어서 LA의 스테이션 현황을 본다면 현재 200대의 슈퍼차저 그리고 20곳의 스테이션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V2 슈퍼차저 물량이 아직도 연휴나 휴일 기준으로는 LA 슈퍼차저가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2021년까지 채워지게 된다면 스톨 기준으로는 2배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죠. 메인 오토메이커와 에너지, V2G 관련 소식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2019년에 시작한 이탈리아 미라피오리 공장에서 V2G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첫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V2G 스톨 설치가 될 전망인데요. 64대를 위한 32대의 양방향 충전기가 있었으나 2021년 말까지는 최대 700개의 전기차를 처리할 수 있는 스테이션으로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연간 6.5메가와트시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를 갖춰두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파트너인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엔지와 이탈리아 송전전력 회사인 테르나가 함께 협력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의 핵심 골은 EV가 그리드 안정화에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저녁에 조금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